우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고객을 설득시키는 것만큼 협상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매출을 지금보다 2배 아니 3배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지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매출을 올리는 협상의 기술 첫 번째는요, 바로 절대로 한 번에 양보하지 말아입니다. 협상이라는 건 서로가 적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정한 이익이라는 건 꼭 수치화된 실질적인 이득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감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친구와 중국의 짝퉁 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상인들이 부르는 가격의 최소한 절반은 잘라야 된다, 이런 건 친구한테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한 상인이 저에게 이 티 어떠냐고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뭐 대략 그 친구가 10,000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5,000원이면 사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흔쾌히 5,000원 콜 하면서 바로 구매가 이루어졌죠. 그리고요, 저는 이 제품을 산 다음에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호구됐네, 호구됐어. 근데 저도 이게 뭔가 엄청 찜찜한 거예요. 나는 처음에 5,000원 정도면 내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주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부른 거였죠. 그런데 그쪽에서 한 번에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나니까요, 이게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돌면서요, 그 똑같은 티가 도대체 얼마에 살 수 있는 건지 계속 확인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때 호구가 된 게 확실했었고요. 만약 거기서 그 상인이 내가 5,000원을 불렀을 때 5,000원 절대 안 돼, 7,000원 아니야 난 5,000원 아니면 안 살 거야, 5,000원 절대 안 돼, 정말 나의 마지막 마지노선 6,000원, 난 안 돼, 6,000원 안 살 거야, 이렇게 마지못해서 5,000원까지 양보를 했다면 제가 그때처럼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이 제품 얼마인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돌아다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 협상에서 그 친구는 저의 감족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 거죠. 제가 그 5,000원, 4,000원, 2,000원 차이가 아까워서 기분이 이렇게 찜찜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고객들은요, 최저가는 아니더라도 호갱이 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고객과의 협상에서요, 고객이 나에게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비스적인 부분을 제시했을 때 절대 한 번이 흔쾌히 오케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쿨거래? 이런 건 중고나라에서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제시한 조건이 내가 아무리 만족한 조건이라 하더라도요, 그 고객의 감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절대로 한 번에 오케이 하지 마세요. 대표님, 이 가격엔 정말 안 돼요. 이 서비스엔 정말 안 됩니다. 저 이 가격에 하면 회사 잘려요. 제가 이 가격에 해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3명 이상 고객들 소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액션과 연기를 펼쳐 주셔야 돼요. 그것이 협상의 기술이니까요. 협상은 절대로 실질적인 이득뿐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입니다. 우리는 고객과의 협상에 들어가면서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들어가나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고객과의 협상에 임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 정도는 제시해 주세요. 공정성, 현실성, 아니면 시장가, 뉴스,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 아니면 다른 상품과의 가치 비교,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고객들은 우리와의 협상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요, 인터넷 가격일 거예요. 사람들은 인터넷 가격은 매우 저렴한 최저가라고 믿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침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유명 메이커 매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제품을 한번 만져도 보고 누워도 보고 체험해보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요, 한 제품을 골랐죠. 그런데 그 제품이 그 당시에 한 200만 원 중반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였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제품을 골랐으니까 그럼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견적 한번 비교해보자. 그 매장을 빠져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제품 모델명 이거니까요, 인터넷에 지금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는 가격만 알아보고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인터넷으로 제품을 검색해보라니까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아니에요 사장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아니라고, 이거는 정확히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검색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인터넷 최저가로 해서 얼마가 딱 나오더라고요.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았냐, 지금 인터넷 최저가가 이 가격이다. 나는 여기서
5만 원 더 빼주겠다. 그리고 이런 데 전화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배송료 10만 원, 15만 원 별도다. 근데 나는 배송까지 가까우니까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거 굉장히 싸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네?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려고 했던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제품을 흔쾌히 구매했습니다. 가격만 알아보고 가려고 했던 저의 생각은 왜 이렇게 한 번에 180도 바뀐 걸까요? 모두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 사장님께서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믿는 인터넷 최저가를 스스로 오픈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5만 원 싸게 해주겠다? 그리고 배송료도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데 저는 더 이상 구매를 망설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소비자가 그럼 저기서 정말로 배송비 별도로 받는지 아니면 다른 할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전화를 거는 고객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요, 저처럼 거기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겠죠. 저는 아주 흔쾌히 거기서 구입을 결정했고요. 그 사장님과 했던 협상에 매우 만족합니다. 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었으니까요.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싶다면, 고객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내고 설득하고 싶으시다면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해 주세요. 많은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만났을 때 말로써 뭔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고객들에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것이 제가 뽑은 협상의 두 번째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프레임을 바꿔라입니다. 프레임의 문제는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몇 번이나 설명드렸을 거예요. 고객의 생각을 바꿔내는 데 있어서 프레임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단골로 다니던 갈비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요, 고기를 다 먹어갈 때쯤이면 종업원들이 항상 들어와서 물어봐요. 후식은 냉면, 누룽지, 공깃밥 있는데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냉면 먹을래? 난 누룽지 먹을까? 배부르긴 한데 그래도 먹자 해서 이렇게 후식들을 쫙 주문하죠.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계산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다닌 지는 꽤 오래됐는데 처음으로 계산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걸? 지금까지 저희가 공짜인 줄 알고 먹었던 그 모든 후식들이요, 다 가격이 붙는 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사장님, 이거 원래 가격 붙는 거예요? 네, 후식은 원래 가격 붙는 거고 메뉴판에도 적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여긴 정말 사기꾼이구나, 다신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이 집 사장님은 정말로 장사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거기 종업원들이 저희에게 들어와서 저희 별도로 후식도 있는데 후식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게 물어봤다면 후식이 있어? 배부르니까 먹지 말자, 뭘 굳이 비용까지 내면서 지금 또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와서 후식은 냉면, 누룽지, 공깃밥이 있는데 어떤 걸로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죠. 냉면, 누룽지, 공깃밥, 어떤 거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매장에서 사장님이 짜놓은 그 좋은 멘트 한마디 때문에요, 그 매장의 매출은 최소한 10% 이상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후식뿐이 아니라 그 후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거기에 별도로 무언가를 추가시켜 먹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은 굉장한 영업의 스킬이라고 봅니다. 내가 고객에게 원하는 대답이 있다면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영업자 스스로 좋은 유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도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올 수 있게 프레임에 가둬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협상을 하면서 프레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질문의 힘이 강한데도 우리는 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제가 예전에 한 외국 교수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비즈니스나 협상에 들어갈 때 많은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상대방에 맞춰서 아니면 기분대로, 감정에 따라서 협상에 응한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은 사람들에게 항상 끌려다니는 그런 협상을 한다고 말이죠. 공감이 되기도 하고 반성이 되기도 하는 말 아닌가요? 저는 이 외국인 교수의 책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구나, 이런 창피함도 들었고요. 고객들이 영업사원을 만날 때 영업사원이 이렇게 질문하면 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절해야겠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판을 짜오진 않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영업사원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영업사원들 스스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협상에 실패하게 된다? 그건 우리 영업사원들 스스로 얼마나 안일하게 준비를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설득시키고 이 협상에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비즈니스죠.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스스로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고객과의 판은 우리 스스로 짜는 겁니다. 더 치밀하고 더 완벽한 계획으로요, 어떤 고객을 만나든 나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업자가 되자고요.
자, 오늘은 영업의 기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 기술들은요, 협상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협상에 있어서 기술보다 그 먼저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뭔지 다들 아시겠죠? 바로 고객이 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느냐, 나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느냐, 호감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죠.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되는 건 매력, 신뢰, 호감이니까요. 그럼 우린 가장 큰 전제인 이 3가지를 모두 갖췄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세부적인 이런 협상의 기술 역시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서요, 최고의 영업사원, 최고의 비즈니스맨이 되도록 하자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만의 연봉 10억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영상들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